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평면도형 다각형에서 두 번째 시간 다각형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각형의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 암기하고 있죠? 다 제대로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해놔야 된다 그랬어요. 자, N각형이 있을 때 일단 기본적인 거 3개 확인하고 가게 응용하는 건 조금 이따 해봅시다. N각형이 있을 때 자, 대각선의 총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N각형에서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의 n-3이 된다 그랬죠? 자, 하나의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꼭지점 2개를 빼니까 3개를 빼고 그러한 꼭지점이 n개, 대각선 똑같아서 2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구했어요? 180 곱하기 n-2 한 개의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의 개수가 N각형이면 n-2개만큼 나오니까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고, 자, 외각의 총합은 몇 도가 되는 거였어요? 얘가 제일 예쁜 답이 나오는 거였죠? 절대 변하지 않아. 몇 각형이 되든 항상 외각의 총합은 360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 첫 번째 대각선에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잘 보고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N각형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그랬어요. 자, N각형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선을 그었더니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겼다고 했냐면 자,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각의 꼭지점과 연결을 시켰더니 삼각형의 개수가 12개가 생겼다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이 다각형이 몇 각형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삼각형이 12개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 n-2에서 12개니까 14각형인가? 자,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부의 한 점 P에서요. 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 꼭지점과 연결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오각형인 경우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 P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각의 꼭지점과 연결을 시켰더니 삼각형이 몇 개가 생기냐면 5개가 생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 몇 각형인지 알겠다. 자, 육각형이에요.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각의 꼭지점과 연결시키면 삼각형이 6개가 생겨주죠. 그렇다면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각의 꼭지점과 연결시켰을 때 삼각형이 12개가 생겼다는 얘기는 얘는 몇 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14각형이 아니라 12각형. 그렇다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의 꼭지점 제외하시고 3개를 빼주면 되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9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대각선의 개수가 65개로 주어져 있어요. 다각형이 있을 때 N각형에서 대각선의 수 찾는 건 매우 쉬운데 대각선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몇 각형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조금 또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해요.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 간단하죠? 2분의 n에 n-3 이렇게 해주면 돼요. N각형이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그 개수가 몇 개가 됐냐는 얘기냐면 65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n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등식이니까 n의 값을 구해줘야 되죠. 방정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방정식이니까 분수를 없애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3이 130이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때 이거는 이제 n을 전개를 해주면 분배 법칙을 써주면 n의 제곱이 돼서 2차가 나오죠. 2차항이 나오기 때문에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빨리 해서 2차 방정식을 배운 학생이라면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전개를 하시면 안 돼요.
전개를 하면 2차 방정식이 돼버리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n과 n-3 두 개의 수를 곱해서 130이 되도록 하는 수를 찾아줘야 돼요. n은 다각형이기 때문에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130이 되는, 곱해서 130이 되는 수는 또 굉장히 많지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30은 어떠한 수들로 이루어져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자, 130을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슈슝 해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1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를 두 개랑 두 개랑 한 개 이렇게 적당히 곱해서 n과 n-3 두 수의 차가 3만큼 나고 있죠. 차이가 3이 나는 두 수를 곱해서 130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자, 5 곱하기 26 이렇게 해주면 차이가 21이나 돼버리죠?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 그닥 복잡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해서 두 수의 차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수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10 곱하기 13 이렇게 되니까 n은 10 아니시고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더 큰 수잖아요. n은 13, 13각형일 때 대각선의 개수가 65개가 된다라는 거 2차 방정식이지만 전개하지 말고 소인수분해해서 두 수의 차가 3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정N각형, 저번 시간에 우리 정다각형 공부했죠? 정다각형이라는 건 뭐였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정N각형에서 한 내각 대 외각의 크기의 비가 7대 2라고 할 때 그 정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N각형에서 내각 대 외각이 7대 2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외각의 총합을 구할 때 몇 각형이 되던 간에, 자, 몇 각형인지 몰라요. 자, 몇 각형이 되던 간에 하나의 내각의 총합과 하나의 내각의 총합은 없죠. 한 내각과 외각. 자, 외각이라는 건 바로 옆에 이웃하는 걸 얘기하죠. 내각과 외각의 총합은 몇 도가 되는 거였어요? 180도가 되는 거였죠. 자, 한 내각과 외각을 더해주면 합이 180도가 되는데 그것을 7대 2로 비례배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고 한 외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더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센스가 있는 학생은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외각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찾아주는 게 더 빨라요. 자, 외각은 모두 360도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막 몇 각형인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각의 총합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외각의 크기를 구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에서 몇 각형인지 모르겠는데 정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볼게요. 자, 180도를 7대 2로 비례배분을 했으면 외각이 차지하는 거는 9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외각의 크기가 지금 몇 도가 나오고 있냐면 40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N각형에서 한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자, 정N각형에서 한 외각의 크기는 360도. 외각의 합은 항상 360도라 그랬잖아요. 자, 정N각형에서 한 외각은 360도를 n등분 시켜주면 되는데 그것이 몇 도라는 얘기냐면 40도라는 얘기. 아, 그래서 얘를 슈숑 계산을 해주면 n은 뭐가 나와요? 9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다각형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각형? 이렇게 쓰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자, 정다각형이죠. 정다각형. 그렇기 때문에 정구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 자,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2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180 곱하기 n-2 7 해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내각의 총합은 1260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자, 이런 문제 할 때 비례배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각보다는 반드시 외각의 크기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지금 A, B, C, D, E, F, G 7개의 마을이 있어요. 이 7개의 마을에 서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자, 도로는 모두 몇 개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이걸 도로를 이렇게 세서 하면 아니죠.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깥쪽에 있는 7개의 마을에 바깥쪽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죠. 바로 이웃하는 변끼리.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나요? 칠각형의 변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 도로에 모두 7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로도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바깥쪽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내부로 연결을 해주는 거는 A에서부터 C까지 이런 식으로, A에서부터 F까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 결국은 칠각형의 대각선의 수와 칠각형의 변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금방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째 예제를 할 거예요. 여기에 2개의 직선 L과 M이 평행하고 A, B, C, D, E가 정오각형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각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평행선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 때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평행선의 성질 어떤 거 있었나요? 네, 동의각의 크기, 억각의 크기, 그리고 동측 내각의 합, 이렇게 3가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평행선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 할 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뭐였어요? 보조선, 평행한 보조선. 가끔 학생들이 보조선을 그어서 해봐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선을 그어서 하는데,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동의각이나 억각이 아무 때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평행한 보조선을 그을 때가 여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꺾여 있는 점에서 그을 수 있죠. 그럼 B에서도 그을 수 있고, C에서도 그을 수 있고, E에서도 그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각들을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점에서 그어주면 좋을까요? 어느 점에서 그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점 E에서 L과 M의 평행한 이러한 보조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평행하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나 억각의 크기나 뭘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데, 자, 동의각의 크기를, 억각의 크기를 이용해 줘야 되겠군요. 자, 여기가 4x예요. 그러면 얘랑 서로 억각이니까 평행선에서 억각의 크기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4x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요 x가 문제죠.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다 해. 그러고 나서 x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서 여기를 정오각형이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 그러면 여기가 108도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오각형 내각의 총합은 540도, 180 곱하기 3이니까, 그리고 얘를 사이좋게 5등분을 해주니까 108도가 되죠. 그럼 여기에 각의 크기는 108도에서 4x를 빼주면 되겠고, 요렇게 해서 억각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108도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여기도 똑같이 108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 편각이니까 x와 108 마이너스 4x를 더해주면 몇 도가 나와줘야 되겠어요? 72도가 나와주면 되겠죠? 108도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x를 구해주면 x는 12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풀이가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학생들 보면 이거를 평행선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굳이 보조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을 긋지 않고 AE의 연장선과 직선 M과 교점이 생기도록 해서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4x, 여기가 4x 이렇게 억각을 이용해 가지고 삼각형 내각의 총합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고,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평행선 이용하는 거 2가지 방법으로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번에 정오각형 문제 한 번 더 할게요. 정오각형 ABCDE에서 X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성질에서 한 외곽의 크기를 이용해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ABF에서 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지? 자, ABF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외곽이 되고 있죠. ABF의 외곽이니까 자, 각 A하고 각 B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X의 크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정오각형의 그 정에 의해서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AB는 모두 무슨 삼각형이 되고 있나요? 자, 두 개 다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있죠?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두 밑각의 크기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 B, 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각 A는 108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08도면 B와 E를 더해서 72도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72도의 절반인 36도 나오게 되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이 각도 몇 도가 나오게 되나요? A, B, C에서 이번에는 B 각 전체가 108도니까 72도에 2분의 1인 36도 나와주면 X는 36도, 36도 더해서 72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오각형의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까지 완성. 자, 이제 7번째로 이렇게 별 모양의 그림이 있을 때 표시된 각의 합, A, B, C, D, E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 답은 다 알고 있죠? 몇 도인가요? 180도라는 거를 학생들이 워낙에 이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들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180도니? 라고 물어보면 하고서 숨을 잠깐 멈춰요. 자, 그렇게 난감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별 모양의 그림, 자, 별꼴각이라고 우리 앞으로 합시다. 별꼴각의 그림이 있을 때 이 180도라는 걸 찾아주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라는 거. 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다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어져 있을 때 이걸 잘 활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이용을 해줄 거냐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들을 외곽의 크기를 이용해서 모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외곽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외곽이 되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되나요? B 더하기 2를 해주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해서 모아주면 뭐가 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줘야 돼요. 얘는 그러면 A 더하기 D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A, B, C, D, E를 다 모았더니 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A, B, C, D, E의 합은 180도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풀이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별꼴각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 건데 다른 방법은 우리 요거 할 때 앞에서 각에 응용할 때 첫 번째 이런 그림 있었죠? 부메랑 모양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네를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요 각의 합이 나온다 그랬죠? 별꼴각에도 그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결국 요 각의 합은 뭐가 되나요? A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랑은 무슨 각이에요? 맞꼭지가. 그래서 얘는 결국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면서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 또 모이고 있죠. 그래서 몇 도? 180도. 자, 별꼴각 풀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부메랑도 했고 삼각형 내각의 총합도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조선을 하나 그어줘야 돼요. 보조선을 하나를 그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이 삼각형에서 지금 어떤 모양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때 여기에서 A 더하기 B의 합과 X 더하기 Y의 합 관계 어떻게 되죠? 서로 합이 같죠? A와 B 크기 그리고 X 더하기 Y의 크기가 똑같아요. 합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A하고 Y하고의 각은 서로 엇각이죠. 그래서 A랑 Y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는데 이거는 그때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해야 되는데 이건 평행한지 평행하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같은 게 아니라 합이 같죠. 왜냐하면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도인데 얘네 둘이 막곡지각이니까 얘하고 A, B를 더해도 180도 또 똑같은 각 얘하고 X, Y를 더해도 180도가 되는 거라서 두 각의 합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그림에서 요걸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B2 되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각 B 더하기 각 2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또 뭐가 생겨요? A, B, C, D, E 해서 여기도 삼각형으로 또 모이네요. 그래서 결국 180도라는 거. 자, 이제 우리 별꼴각 풀이 마지막 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벌써 3가지나 했고 마지막인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요 풀이하는 걸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요 앞에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방법을 자주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풀이 방법이 다른 일반적인 각을 응용할 때 훨씬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외부에 삼각형에 여긴 지금 전부 다 삼각형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죠? 자, 삼각형 5개의 내각의 총합을 모두 다 더해줘요.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각들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전체에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각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삼각형 5개 내각의 총합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나 봤더니 안에 지금 오각형이 들어있죠. 자, 안에 들어있는 오각형에서 이 오각형을 잘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요런 각들을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오각형에서 외곽이죠. 자, 오각형의 외곽. 여기도 외곽. 자, 외곽들을 모두 다 빼줘야 되는데 외곽을 우리는 보통 한쪽만 가지고 했어요. 외곽의 총합은 몇 도였죠? 360도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양쪽으로 2개를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각형의 외곽을 2개를 빼주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각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180도에서 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몇 도예요? 360도죠? 그거를 2개를 빼주면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바깥쪽에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섞여 있으면 삼각형 몇 개, 사각형 몇 개 그렇게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 안에 들어있는 도형이 오각형이면 오각형의 외곽 육각형이면 육각형의 외곽. 그런데 안에 어떤 다각형이 들어있어도 결국은 뭐가 돼요?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36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쉽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슈숑 계산해주면 결국은 180도가 된다는 것이고 자, 저렇게 해서 별꼴각 4가지 풀이 꼭 확인해 주시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그 별꼴각을 응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그림들을 풀어볼 거예요. 별꼴각 아까 4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중에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순서, 그러니까 시간도 좀 전략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을 써볼까 여기 봤더니 아까 했던 것처럼 다 이용하진 않고요. 그 중에 하나만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풀이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보조선을 여기다 그어주면 여기서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나요? 얘가 B 더하기 D와 같아지죠. 얘가 B 더하기 G와 같아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바깥쪽에 있는 큰 다각형의 몇 각형이 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의 4각의 총합과 같다. 그래서 180 곱하기 3이니까 540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학생들이 보조선을 뭐 여기 B하고 E
뭐 A하고 D 있는 쪽 그거 가지고 하는 학생들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 보조선 이용하지 않고 아까 했던 거 네 번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도 지금 바깥쪽에 삼각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삼각형 몇 개가 생기고 있나요? 삼각형이 7개가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 없는 각을 제외를 해주면 되는데 안에 몇 각형 나오고 있어요? 안에 칠각형이 나오겠죠. 자, 안에 칠각형이 나오든 오각형이 나오든 전혀 상관없다 그랬어요. 외곽을 빼주면 되는데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몇 도예요? 360도. 그거 두 개를 슈숑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각의 크기도 540도 나오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 부메랑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메랑 그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효종 해주면 되니까 30 더하기 D 더하기 2가 요것과 같아져서 다시 한번 막꼭지각 해주면 30 더하기 D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서 사각형으로 모이고 있어요. 결국은 사각형 내각의 총합이 360도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30도 포함해서 얘네들의 각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360도에서 30도를 빼고 330도다. 이렇게 별꼴각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꼴각 구하는 방법 4가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우리 8번 할 건데 8번에서도 결국 부메랑 각을 2번 이용해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 x의 크기, x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어딘가 확인해주고 x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가 포함되는 부메랑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x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70도랑 요거 하나씩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a라고 해주고 각이 같으니까 b라고 이렇게 해줘 볼게요. 그러면 각 x는 70도하고 a하고 b를 더해주면 나오게 되는데 바깥쪽에 큰 부메랑이 나와 있죠. f가 포함되어져 있는 쪽 봤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120도도 결국 이렇게 생긴 부메랑 각이에요. 그러면은 120도는 70도하고 2a 더하기 2b 이렇게 해주니까 2a 더하기 2b는 50도가 나오고 a 더하기 b는 25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각 x는 70도에다가 25도를 더해서 95가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각을 응용하는 거에서 외곽의 크기 이용했던 거 해서 마지막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각 B를 3등분을 시켰고 각 C, 그러니까 AC 각 C에 대한 외곽을 3등분을 시켰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각에 응용할 때는 2등분 시킨 것만 해서 했었는데 요거는 3등분 했거든요. 풀이하는 방법은 그 2등분 해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외곽이 나오죠. 외곽의 크기 이용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2등분 시켰으니까 A, B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3B가 외곽이 되고 있어요. 3B는 75 더하기 3A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DBC에서 외곽 해주면 얘는 2B가 X 더하기 2A 이렇게 되고 있고 삼각형 EBC에서 외곽 삼각형 3개 있으니까 외곽도 3개 나오죠. 자, B는 Y 더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식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게 슈숑 나오게 되겠어요. 자, 여기 정리를 해주면 여기 이항을 시켜서 3B-3A가 75가 되니까 양쪽을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B-A는 75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2B-2A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2B-2A 이렇게 되니까 B-A의 2배 50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B-A 이렇게 되니까 Y는 25도 이렇게 해서 3등분을 시켰더니 자, 결과도 한번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75도를 3등분 시켰더니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75도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다각형에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응용해서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 어떤 문제를 연결시켜 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서 많은 문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